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먼저 이제 어제 방송이 끝난 뒤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민주당의 분열이라고 할까요? 누가 옳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좀 새로운 모습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었던 것이 관세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우려스러운 지표들인데요. 이것으로써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것까지 오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사회보장 제도를 어떻게 손을 대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전략이 있는가, 이제 조금씩 그분들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행? 딱히 맞는 제목 같진 않은데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께 업로드할 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골프장 가고, 그리고 연방 법무부에서의 연설은 조금 기이하기는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제 비디오와 함께 지금 컬럼비아 대학교 대학원생이었다가 체포된 그 스토리를 조금 전해드릴 텐데,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뭐 긴 비디오도 봤지만 여러분께 짧게 전해드리겠는데 여러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시사만평부터 하나 보시죠. 야, 이거 저도 본 영화의 장면인데요. 이 영화가 킹콩이었는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마하가라는 엄청난 괴물이 지금 다 입에서 불을 뿜으면서 뭔가를 망쳐놓고 있습니다. 또박또박 걸어와서. 그런데 두 사람 다 민주당인 것 같네요. 이 딱 그 민주당이라고 옷에 써 있는데 보고만 있지 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런 그 몬스터라고 표현을 했는데, 괴물이 하고 있는 저 행위를 스탑하는 그런 뭐 좀 방법이 있어? 하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우리가 해본 많은 방법들이 아무것도 일하지 않더라. 소용이 없더라. 소용이 과연 없는 것인가? 민주당이 뭘 하기는 하는 것인가? 민주당의 속수무책이라고 하는 구심점도 없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오늘의 미국의 형편입니다. 자, 소수만이 대부분의 공화당과 합류해서 임시 연방 지출안을 어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연방 상원 의원이 주도를 해서, 이 일이 지금 그렇잖아도 위에 보신 시사만평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는 민주당 자체는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할 수도 있지만 상관이 있죠. 민주당이 뭔가 지금 공화당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잘하면 잘한다라고 박수를 쳐주던지, 아니면 뭔가 뭐 대책을 세워야지 되잖아요. 못한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데 여기서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네요. 하킴 제프리스, 공화당의 하원 원내대표는 지금 이 예산안 공화당이 주도하는 것 통과시켜주면 안 된다고 한 명의 이탈표만 있었고 지켰습니다. 뭐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통과되긴 했지만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하킴 제프리스 이전에 오랜 동안 하원 의장을 했던 낸시 펠로시도 상원에서 이거 통과시켜주면 안 된다. 척 슈머가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건 안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죠. 이러자 척 슈머가 난 하겠습니다. 척 슈머도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10명의 민주당이 공화당과 함께 연방정부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 하는데 찬성표를 던져서 통과됐습니다. 그 뒤에 많은 민주당에서 특히 이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같은 굉장히 극좌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의 하원 의원, 뉴욕이 지역구입니다. 척 슈머 연방 상원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팔아넘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 이 원론을 보면은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해서 결국은 공화당의 뭐 국방 예산은 60억 달러 정도 늘리고 나머지에서 130억 달러 줄이는 이 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공화당이죠. 공화당이 상원도 장악했고 하원, 백악관까지 전부 장악을 한 뒤에 민주당과 예산안에 대해서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협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민주당에서 우리하고 협상도 제대로 안 한 그 안을, 공화당 안을 왜 통과시켜줘?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공화당은 안 거죠. 이거 뭔가 또 민주당이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때, 야, 이걸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민주당 때문에 연방정부가 폐쇄됐어. 라고 며칠 동안 열심히 선전을 했죠. 연방정부 폐쇄되면 연방공무원들 일단 봉급 못 받고 등등. 이거 민주당이 해서 전에 공화당이 그거 하지 않을 때는 엄청나게 하라고 하더니, 통과시키라고 하더니 이렇게 선전을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연방정부 폐쇄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이 안 자체가 공화당이 만들었고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게 되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그 민주당에서는요. 이럴 때 싸워야지. 안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척추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하는 뜻에서 공화당의 안을 찬성표를 던진 상원의 원내대표 척 슈머에게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났습니다. 척 슈머 상원의 원내대표는 하원에서는 뭐 한 명만 이탈표가 있었고요. 척 슈머는 정부가 폐쇄하면은 잘 됐어. 이참에 연방 공무원들 다 휴직이야. 휴직 뭐 이게 뭐 3주일, 4주일 지나가고 나면 또 자연스럽게 그 휴직이 해고가 되는 거죠. 그 권한을 주는 거야. 다시는 데려오지 않을 거야. 연방 공무원들 다 해고하고. 이게 이제 척 슈머의 얘기입니다. 트럼프와 싸우고 싶지 않아 하는 공화당은 없겠죠. 그러나 지금 뭐 싸울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같은 젊은 의원은 틱톡 스타일에 아주 우리가 싸워야 돼. 우리는 연방정부를 폐쇄시킬 만한 명분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척 슈머는 일자리부터 지켜야지 돼. 저쪽에 연방정부 폐쇄됐으니까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줄일 수 있는 명분을 줘서는 안 되는 거야. 결국에는 지금 연방 그 법원에서는 일자리 함부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이 함부로 이렇게 다 없앴다 하고 복귀시켜라. 제양군인청도 그렇고 농무부도 그렇고 이런 판결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상당수는 복원이 될 텐데 이렇게 우리가 연방정부를 폐쇄하도록 그 예산안을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얼씨구나 좋다 하고 이거는 그 해고를 할 명분을 준다. 트럼프에게 탈출구를 마련해 주는 거다. 휴직시킨다고 하고는 영원히 해고시켜버리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척 슈머뿐만이 아니라 아주 유명한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진 않았지만 10명 가운데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 펜실베니아가 지역구인 존 페러먼, 긴 길이에 반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 있죠. 덩치 크고 그 사람이 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과 함께 투표를 하는 그 메인주의 무소속이죠. 무소속이지만 투표는 민주당과 하는 그 앵거스 킨 이런 의원들이 함께 이제 투표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은 아무런 일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대중이 돌아서면 기세가 바뀌면 민주당이 제대로 싸움을 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런 얘기는 공화당인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데이빗 브룩스 씨가 하는 얘기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댓글을 쓰셨는데요. 그분이 아드님이 얘기를 하셨다고 하면서 여름쯤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어제 제 아들이 말하길 트럼프 지지자들이 여름이 끝날 무렵 후회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 덥고 지친 날씨에 여름의 열정도 사라지고 얼음물처럼 차가운 현실을 마주치게 될 거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제이슨 5708 이분이 우리 동네 커뮤니티 짐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는 백인 아줌마들도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평소에도 유쾌하지만 오늘따라 짐 볼 위에서 버둥대는 이 아주머니들이 너무 귀엽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뭐 언제까지 대중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지금 그 행정부에 하는 여러 가지를 지지하는 것이 지지도가 올라갈지 아니면 또 반대편에서 보는 것처럼 지지가 내려갈지 모르지만 기세가 바뀌면 그때서야 이제 민주당이
운신의 폭이 조금 생긴다. 지금은 당장 일자리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아마 그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앤드류 잭슨과 비교가 많이 되는데요. 앤드류 잭슨 물론 민주당의 대통령이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대통령 아래에 있는 정치인들이요. 이 정치인들도 자신들의 일자리잖아요. 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권력이라는 것을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라는 것을 본인의 윗사람에 있는 권력자에게 많이 넘겨준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앤드류 잭슨 때도 그 정치인들이 잭슨에게 많은 그 민주당이 권력을 넘겼기 때문에 또 앤드류 잭슨이 굉장히 선동가적인 기질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 선동가적인 기질로 완전히 통제를 했죠. 통제권을 장악을 한 겁니다. 지금 공화당의 많은 정치인들도 일자리를 지키고 싶어서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권력을 넘겨줘야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엄청난 권력을 넘겨주는데 그 정점을 보고 있다. 이것도 역시 공화당인 데이빗 브룩스 씨의 얘기입니다. 그 권력을 넘겨준 정점을 보고 있다. 정치인만 그러나요? 지금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조를 하고 있고 언론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뭐 그걸 무슨 비난을 하기 위한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언론사는 원치 않습니다. 갖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그게 정치인들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미국을 이렇게 보면 이게 제가 살고 제가 방송했었던 미국이 아니거든요. 할 말을 하는 게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언론사, 정치인들 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세에 눌려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티란이라는 책을 쓴, 폭군이라는 책을 쓴 그 예일대학교의 그 교수의 말이 맞는 거죠. 알아서 기는 겁니다. 알아서 모두 기어서 그 시대를 살아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기지 않아서 그 시대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고꾸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고꾸라졌다면 부끄럽지는 않죠. 그렇지만 만약에 알아서 기지 말았어야지 했을 때 알아서 기고 무서웠었던 그 권력이 무너졌을 때 알아서 기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계산하면서 뭐 현 시점에서 안기는 건 아니지만 원래 알아서 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거죠. 본인이 옳다고 믿는 것이 옳기를 바라면서 지금 미국이 지금 이 시점입니다. 민주당에서 공화당에게 힘을 합쳐줘서 그게 정말 나쁜 안이라고 생각되지만 더 중요한 걸 지키기 위해서 그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이 옳았는지 아니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를 포함한 많은 민주당, 제프리 하킴스, 낸시 펠로시 이건 일부 일자리가 떨어져 나가도 그냥 통과시켜주지 않는 게 맞는 건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이게 맞다고 하고 저 사람은 저게 맞다고 하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다만 이상하다 하는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미국이 헌법에서 다 보호를 했다고 하는데 연방정부가 폐쇄돼도요. 정치인들은 봉급을 받습니다. 이거 해주지 마라 라고 얘기했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나 연방 공무원들 해고되니까 해고되는 좋은 명분을 주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거 통과시켜줘야지 돼 라고 얘기한 상원의 척 슈머나 이 사람들은 봉급 받아요. 다만 폐쇄됐을 때 연방 공무원들은 봉급을 못 받죠. 나중에 이제 소급해서 받긴 하지만 필수 인력으로 나가서 일했던 사람들도 못 받는 거. 저는 이 차이가 왜 이렇게 차이를 둬야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다 있더군요. 뭐 헌법 뭐 1조 6항에 따라서 뭐 이런 거 있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연방 정부가 폐쇄되면 그 사람들이 연방 공무원은 아닌 건 맞습니다. 사람들이 선출을 한 연방 공직자죠.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은.
근데 연방 공직자들은 봉급을 받는데 연방 공무원들은 봉급을 받지 않는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고, 이 점은 여러분들께 민주당이 아직까지도 뭐 척추 뼈가 없다 이런 것도 있지만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기회가 없다고 해서 막 서둘러서 뭐를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미국이 무척 정치적으로는 한쪽은 완전히 앤드류 잭슨처럼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정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이쪽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형편. 그러나 이 바람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청취자분께서, 시청자분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여론이 바뀌면 어느 순간 바뀝니다. 그 여론이 어디서 바뀔지는 알 수가 없고요. 자,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했었던 여러 가지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사만평부터 하나 보시면요. 이제 관세에 관한 건데, 똑같은 사람인데 얼굴이 방향이 다르죠? 내가 이 딜을 베스트 무역 딜이야. 지금까지 해왔었던 것 가운데서 왼편입니다. USMCA 무역 협정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습니다. 오른편에는요. 어떻게 그렇게 최악의 바보 같은 딜이 있어? 똑같은 걸 들고 있습니다. USMCA. USMCA는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만들었던 무역협정입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함께. 원래는 이게 이제 나프타가 더 익숙하시죠? 나프타가 미국과 캐나다만 했었어요. 근데 그게 왠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나빠하면서 멕시코까지 거기에 이렇게 들여와서 USMCA로 멕시코를 편입시키고 나서 야, 이거 최고다. 최고다 하면서 관세 없이 쭉 해왔죠. 4년 만에 본인이 만들 때 최고의 무역협정이다 했었던 것을 최악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너뜨렸죠. 일종의 충격이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그 충격으로 인해서 뭐 물론 나중에는 유럽연합까지 갔지만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무너뜨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는 1980년대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뭐 개발 등등으로 해서 좀 떠오르는 그 비즈니스 업계에서의 별이었었죠. 그때부터 관세를 좋아하는 걸 지금까지 변하지 않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관세를 낸다고 한, 지금요, 저는 백악관의 그 젊은 그 리빗이라는 백악관의 대변인, 참 아직 30살도 안 됐는데 그거 모르지 않거든요. 백악관 대변인쯤 되면 여전히 관세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 대통령보다 더해요. 어떤 때는 참, 야, 목표가 뚜렷하니까 그 사람으로선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게 맞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체포된 사람에 대해서도 거짓말, 관세에 대해서도 거짓말 하는데, 뭐 외국인이 관세를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직도 또 어디선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관세라는 것은 내가 내는 돈, 다른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물건이 들어오는데 그 물건이 관세 25%가 붙어서 지금 20%도 그 전에 붙은 것도 있고 해서, 그럼 그만큼 내가 돈을 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이미 아시게 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관세라는 게 지나치게 정치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매겨야지 하는 그 사람에게 많은 권력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벌벌 기죠. 저 사람이 우리는 조금 피해주나? 일본 총리 와서 열심히 아부에 아부를 하고 해서 예외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이 관세는 권력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에서 약간 이 관세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손해를 조금 보는 것 같다 하는데, 절대로 손해보는 일을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민주당, 공화당 대통령이 안 해왔겠죠. 물론 이것도 완전하진 않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의 관세에 대해서는 또 누가 알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주장했었던 것이 다 맞을지. 다만 모든 것에 대해서 정치 전문가라든가
또 다른 국가에서도 또 이런 경우는 보복 관세가 있으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다라는 쪽으로 많이 기운 건 사실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는 좋다, 미국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무역 전쟁을 시작을 했죠. 왼편에 보니까. 그랬더니 야, 월스트리트이 미국을 갉아먹고 있네요. 401k 은퇴연금이 마구 내려가고 있죠. 물론 은퇴연금이야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트럼프도 4년이고 뭐 예를 들어 트럼프 이후에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트럼프 아들이 대통령이 되던 지금 4년 뒤를 얘기하는 건 너무 일러요. 부통령이 되던 아니면 또 다른 민주당에서 되던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지금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은퇴하시고 그때부터 은퇴 연금을 빼서 쓰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엄청난 손해죠.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지표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의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퍼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경기 침체가 시작됐는가? 경기 침체의 조짐이 있는가? 이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계속될 때 경제가 좋아질까 나빠질까? 여기에 대한 소비자 심리나 전문가들의 예상은 나빠질 것으로 지금 그쪽으로 베팅을 하는 거고요. 뭐 공식적인 경기 침체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이룰 때 지금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보면 소비자 심리 2년 만에 최저치 미시간 뭐 심리조사 그게 물론 표본은 작긴 하지만 또 소비도 실제로 줄이고요. 소비자 심리는요. 이달에 11%가 한 달 전보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뭐 100 이렇게 기준으로 할 때 지금 57.9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이고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면 소비도 줄입니다. 물가 지수는 뭐 그렇게 크게 상승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을 했고 다우지수 6개월 동안 올라갔었던 것 이번 주에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금요일에는 조금 회복되면서 장이 마감되기는 했지만요. 연방정부 인력 줄이기 있었습니다. 분명히. 물론 연방 그 법원에서 재량청이라든가 농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내무부, 재무부 다 원상복귀 시켜라. 해고할 때 여러 가지 해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특히 뭐 에너지부 같은 경우는 핵을 다루는 그런 사람들도 해고됐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소비자 심리가 이렇게 나쁘면 기업은 어떻게 했어요? 기업도요 사업 확장 안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지금 재무장관, 상무장관 전부 나서서 별일 아니에요. 큰일 아니에요. 관세가 미국에 엄청 좋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약간 불편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꼭 억만장자예요. 상무장관, 재무장관 다 억만장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물가 조금 오르는 거를 신경을 쓰겠어요? 안 쓰죠. 그렇게 해서 관세 받아서 내가 읽어놓은 회사에 엄청나게 세금 감면 있는 거 이런 계산은 하겠죠. 그러나 보통 사람으로서 시장에 가서 어머 두부값이 올랐네. 낫또가 저 마켓에서는 세개에 한 묶음에 3달러인데 이 마켓은 1달러에 세일을 하네.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신경 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알죠. 제가 맛있어하는 어떤 누룽지 브랜드가 있는데 누룽지 집에서 막 온갖 작곡 넣고 만드는 것 맛있고 좋죠. 그러나 정말 얇고 맛있는 거 있거든요. 아니 왜 그 저쪽에서 5달러 99센트인데 저긴 7달러 99센트 저기는 심지어 9달러 99센트까지 받네. 이런 거 신경 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관세는 좋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된 것만 보더라도 관세 적용하면 1년에 보통 저처럼 낫또가 어디가 싸지? 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1년에 지금까지의 관세만으로 2,000달러 정도는 더 쓰셔야지 됩니다. 물건에. 저는 더 하겠네요. 지금 냉장고, 세탁기, 또 그 전기 레인지 이거 다 바꿔야지 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다 다운이 돼서
지금 큰근히 각오는 있지만 결국은 다 바꿔야 되거든요. 진짜 완전히 관세 폭탄 맞겠어요, 제가. 근데 무슨 뭐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그 사람들이 억만장자인데 그런 신경 쓰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경제에 대해서는요, 지진은 아니, 지진은 아니에요. 큰 지진은 아니고 아주 약간 지진이라든가 떨림, 강한 떨림 정도는 주식시장이나 물가나 이런 데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지진은 아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앞으로 이 관세를 더 밀어붙이고 상대도 더 보복 관세하고 할 때는 어떻게 될지, 세계 경제가 이거는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시사만평을 보시면 Hey, wait. 나는 이런 거 위해서 사인하지 않았는데, 경제가 지금 막 트럼프 이코노미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무슨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그랬더니 마가 셔츠를 입은 젊은이가 나요 이렇게 하라고 찍어준 거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마가가 안 써 있는 셔츠를 입고 있네요. Yes, you did. 너 그랬어. You vote for him.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려고. 지금부터 안전벨트 단단히 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이제 결과가 또 나오고 할 때가 여름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 얘기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경제 얘기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오늘의 미국에서도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두고 제가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좀 단기적인, 장기적인 이런 전망 같은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도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많이 나누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는 저도 관심이 있고 또 수십 년 동안에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를 뭐 보여주고 변화시키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는 사회보장제도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를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뭐 100살 넘은 사람들이 뭐 수백만 명이 받고 있다는, 가짜 중에 가짜를 막 뿌리고 있잖아요. 백악관의 대변인도 그렇고. 사기가 만연했다. 이렇게 반복적인 주장은 전략적인 목적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망한 미국인들이 소셜 시큐리티 이 수표를 체크를 받고 있다. 이거 너무 누가 생각해도 충격적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증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말로는 해요. 뭐 몇 명이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저렇고. 저는 가짜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증거가 전혀 없는데 가장 깨끗하고 1% 미만 어디든지 다 뭔가가 실수도 있고 뭐도 있고 합니다. 근데 사회보장제도 여기에 대해서는 실수가 있어도 이게 1% 미만, 제일 낭비가 적은 곳이 이곳이다. 사실 무근이라고 아무리 전문가들이 수치를 들어서 얘기를 해도 마이크 든 사람들이 마이크 큰 박스에 나와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는 이 제도를 믿지 않게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공격을 해서 예를 들면 100세에서 109세 사이에 사회보장 이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사람 470만 명이 있는데, 아니 100살에서 109살 사이가 미국에 그렇게 많아요? 470만 명이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지금 조사 중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천만 명의 개인 이분들이 그 소셜 시큐리티 체크를 받고 있고,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체크가 수입의 90% 이상인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증거 없이 이 같은 얘기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 사회보장제도를 조금 바꿔야지 된다 하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당장 뭐 어떻게 삭감을 확실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대대적인 개혁을, 앞으로 4년 남았으니까 대대적인 개혁을 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뭔가 사회보장제도 이거 좀 기금 깎고 하는 것을 정당화하려고도 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아니면 다른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 너무 샤킹하잖아요. 100살 넘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이 돈을 받고 있다고. 얼마나 샤킹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있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낸 돈이 이상한데 사기꾼한테 가고 있어요. 폰지 사기예요. 일론 머스크가 하는 말이잖아요. 이러면 다른 데서 주의를 돌리게 시키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헤리티지 재단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2기에 이 소셜 시큐리티를 약화시켜서 이걸 이제 민영화하게 하는, 뭐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의회 연설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것은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 이걸 얼만큼을 삭감하겠어라기보다는 막 흔들어서 실제로 문제 해결한다기보단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그렇다. 현재까지는. 그러나 이 소셜 시큐리티에 대해서는 정말 대대적인 개혁이 해야지 된다 하는 것들을 급히 만들어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이 소셜 시큐리티를 받으실 때 내가 아직은 뭐 일을 하니까, 그리고 그때가 돼야지 더 많이 받는다니까 70세까지 기다리려고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여러 가지를 아무튼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결정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딱히 그렇다라기보다 어쨌든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다가 전문가들의 얘기고, 이 내용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보도를 한 곳은 애틀란틱이라는 그런 그 잡지입니다. 두 가지 이슈가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는 조금 짧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가지네요. 가볍게.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 마랄라고에 다시 갔다. 지금도 가 있나요? 7주일 동안 취임하고 6주일을 마랄라고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아니라 딱 이걸 보고 있다가 이 여성분의 얼굴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낭비한다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어.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 이게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내가 믿는 때는 어떤 때냐면은, 트럼프가 마랄라고에 가서 골프를 치지 않고 우리가 다 세금으로 돈을 낸 그 하우스, 그건 화이트 하우스잖아요. 마랄라고 하우스가 아니라 화이트 하우스에 있을 때 이미 그건 다 돈 페이 된 거니까, 그런 때 낭비를 줄이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 이걸 믿겠어 하는 시사만평입니다. 7주일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 6주일을 마랄라고에 갔는데, 한 번 갈 때요 평균 340만 달러 비용이 든답니다. 한 번 갈 때마다. 그러면 340만 달러면 6명 갔으면 6, 3, 18에다가 뭐 2천만 불 이상 썼겠네요. 지금까지. 대통령만 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 타고 가야 되죠. 비밀 경호원들 가야 되죠. 거기서 골프 치면은 경호원들 거기서 다 말하려고 트럼프 돈 버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잠자죠. 움직이는 인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또 다 밥 먹여야지 되죠. 항공편 등등, 골프 카트도. 그런데 만약에 백악관에서 주말 보내고 대통령도 뭐 운동을 해야지 되고 취미 활동 해야지 됩니다. 앤드류스 공군기지에서 골프를 치면 한 20마일 가면 돼요. 근데 백악관이 있는 그쪽에서 이쪽 플로리다 남쪽까지 내려오려면 340만 달러가 듭니다. 어제 현직 대통령이 법무부에서 연설을 하는 게 좀 이례적이기는 해요. 이례적인데 그 연설도 1시간 넘게, 한 70분 정도 연설을 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법무부 새로 방문을 한 거예요. 한때 그 법무부에서 일했던 검사들을 엄청 비난하고 새로운 정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1시간 연설에서 계속 본인에 대해서 소송했었던 거, 그거 다 무슨 뭐 불 하고 S자로 시작되는 단어 아시죠? 그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다 본인이 이제 지명을 하고 그 자리에 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본인을 조사했었던 사람은 막 욕하고, 뭐 잭 스미스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특별검사 말하려고 기밀 서류로 기소를 했었던 사람, 그리고 1월 6일 의사당 사건으로도 기소를 했었던 사람,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계속 미뤄서 트럼프를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준 무슨 캐논 판사, 플로리다에 있는 그런 판사 같은 사람들은 막 이름 부르면서 그 칭찬하고, 그리고 또 이제
2024년도에 캠페인 기간 동안에 법무부를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으로 채우겠다. 공약이었어요. 그 공약을 지켰고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막 그 뭐 욕하고 했었던 맨 마지막에는 전 마지막까지는 안 들었는데요. 안 봤는데요. 빌리지 피플의 YMCA 이거로 마무리를 했답니다. 상당히 캠페인적이었네요. 그럼 끝까지 선거 캠페인적이었네요. 그리고 캠페인이 끝나고 그가 직접 선정한 법무부 관리들 앞에서 앞으로 이제 뭐 보복을 계속 하겠다는 이런 것을 많이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그 왜 제가 금요일에 방송을 할 때 법무부가 컬럼비아 대학교, 그러니까 법무부가 아니라 국토안보부가 컬럼비아 대학교에 목요일 밤에 들어가서 수색 영장을 가지고 가서 기숙사 2군데를 수색을 했는데 체포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자 이제 컬럼비아 대학교의 임시 총장이 너무 가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법무부가요, 컬럼비아 대학을 조사한답니다. 왜 조사를 하냐면 시위를 주동하고 한 그런 학생들을 숨겨줬는지를 수사한답니다. AP통신의 보도인데, 그래서 한 사람 인도에서 온 그 박사과정의 학생은요, 비자 만료로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비자를 그냥 우물쭈물하다 만료된 게 아니라 폭력과 테러리즘을 옹호했다 하는 이유로 비자를 취소를 해버렸어요. 근데 뭐 증거는 없답니다. 그리고 또한 팔레스타인의 또 한 명의 여성은 지난해 4월 달에 이제 그 시위하던 도중에 체포가 됐었는데, 뉴저지주 그 뉴워크에서 비자가 만료된 채 체포가 돼서 이민 당국에 의해서 체포가 돼서 지금 텍사스주에 수감이 돼 있답니다.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학생들을 뭐 숨겨주려고 했었던 거야, 뭐 등등의 일로 지금 컬럼비아 대학교가 수사받고 있고요. 컬럼비아 대학교는 이런 같은 관련 이슈로 4억 달러인가 연방 정부 뭐 지원금을 지금 못 받게 됐고,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대학의 불법 행위가 도대체 뭐지? 이걸 지금 밝히지 않고 있답니다. 미국이 굉장히 무서운 미국이 됐어요, 지금. 그리고 마호메드 칼릴이라고 발음하더군요. 마호메드 칼릴이라는, 역시 컬럼비아 대학원. 원래대로라면 5월 달에 대학원 졸업했어야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민 관세국에 의해서 영주권자인데도 체포돼서 루이지아나에 구금돼 있다고 하잖아요. 감옥에서 그 와이프가 얘기하는데 보니까 다른 뭐 이민자들 뭐 도움을 주고 있다 하는데, 30살이고 이 사람이 체포됐을 때 비디오를 잠시 뒤에 조금 보여드리겠는데 시리아의 난민촌에서 태어났답니다. 부모는 팔레스타인 난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시위를 할 때 시위를 주동을 했었고 하는 마흐무드 칼릴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에서 또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참 이게 정말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거의 모든 분과 저는 너무 해피한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 부모가 팔레스타인 난민으로 시리아에 갔어요. 시리아 난민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시리아에서 또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또 레바논으로 갔어요. 그런데 뭐가 당찬 게 있는 거죠. 레바논에서 왜 아메리카 대학교가 여러 군데 많잖아요. 중동에도. 레바니즈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에서 뭐 여러 군데서 외무부 등등에서 일을 했어요. 일을 하다가 영국 대사관에 장학금을 받고, 그리고는 이제 2022년도에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해서 2024년도에 석사과정 해서 5월 달에 졸업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학생 때 팔레스타인 난민을 지원하는 UN 구호기관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2024년도에 영주권을 받았고요. 영주권 받을 때 팔레스타인 국가가 없잖아요. 시리아, 알제리 시민 뭐 이렇게 아마 돼 있는가 봐요. 서류상으로는. 7년 동안 원거리로 연애를 했는데 무슨 봉사활동하다 만난 그런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뉴욕에서 2023년도에 결혼을 했고, 그리고 4월 달인가 지금 임신 8개월이라고 하니까 아이가 태어납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시위가 있었을 때 학생들이 대학과 막 협상할 때 있죠. 그때 협상자였고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것도 팍스 뉴스를 보느냐 다른 매체를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 사람은 본인이 체포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아주 극렬한 시위 같은 것은 이렇게 피했었고 그러나 협상할 때 협상자를 한 것은 그 전에 뭐 영국 정부를 위해서 일도 해봤고 유엔에서 일도 해봤고 하니까 많은 경험이 있겠죠. 일반 그냥 신입생 학생들보다는. 그때도 반유대주의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여러 형태의 반팔레스타인 감정입니다. 부모가 팔레스타인 난민이었고 본인은 팔레스타인 난민인 부모에 의해서 부모 아래서 난민촌에서 시리아 난민촌에서 태어난 마흐무드 칼릴의 얘기였습니다. 반유대주의도 안 되지만 반팔레스타인도 안 됩니다. 이런 일들. 근데 체포되는 당시 비디오를 좀 보시겠습니다. 저녁 먹고 기숙사 아파트 건물에서 이제 체포가 된 거예요. 그때 이 이민세관국, 그때까지는 이 와이프에게도 이 칼릴에게도 이민세관 당국이 본인들이 어디에서 왔다는 것을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와이프에게 열쇠 주면서 먼저 올라가라. 와이프는 치과 의사예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안 된다고, 와이프가 된다고 하겠어요. 남편이 지금 막 수갑 채우고 하는데 남편에게 안 된다니까. 당신도 체포할 거야. 이래도 끝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여러분께 비디오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비디오를 보시면요. 자, 당신 이제 체포될 거야. 그러니까 뒤로 돌아서고, 그리고 이제 그 저항하지 말라고 하고, 그랬더니 이제 와이프가 저항하지 않는다고 하고, 와이프는 이제 이때부터 막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체포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남편은 이제 순응하고 수갑을 다 차고 있죠. 그리고 my love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나 어떻게 해야지 돼 하니까 에이미한테 전화하라고. 에이미가 아마 그 변호사인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이 와이프가 저는 지금 소리는 안 들리면서 화면만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미리 화면은 봤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에이미하고 통화를 하면서 남편은 기숙사 그 바깥으로 이제 쫓겨나고 있죠. 미리 쫓겨나고 있고 아내가 따라갑니다. I don't know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바깥으로 가는 남편은 지금 보이지 않고 에이미와 와이프가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쪽 차 쪽으로 수갑을 찬 채 남편이 끌려가고 있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뭐 좀 물어보자고 이름을 좀 알려달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 이름 주지 않는다. 근데 변호사가 이름을 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이름을 말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변호사에게 와이프가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죠. 26 페더럴 플라자에 있다. 그러니까 26 페더럴 플라자다. 뭐 이민과 관련된 거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디서 왔느냐고 이제 물어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와이프는 지금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고 에이전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변호사가 그런데 이제 아무도 나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을 와이프가 하면서 지금 이 화면까지만 보면은 좀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변호사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민 세관국 요원들이었잖아요. 이 비디오로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어디서 누구 왔느냐 소속이 어디냐고 할 때 이민 세관국이라고 얘기를 한 적은 없다. 지금 이게 이제 짧게 저는 한 8분짜리를 봤었는데요. 영장이 있었는지 그 당시에 그것도 아직 모르겠고 금지 활동을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무슨 백악관 같은 데서는 하마스와 하마스 전단지를 가지고 있었어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증거도 없고 물질적인 지원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러나 미국에서 이 외무장관이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외교 결과를 낼 위험성이 있는 행동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영주권을 박탈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근데 거의 사용되지 않는 그런 조항인 거죠. 추방은 지금 판사가 안 된다고 했어요. 심리 중에 3월 27일에 이제 첫 번째 심리가 있는 것 같은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왜 영장도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불분명하고
이 체포를 했는가, 합법적인 영주권자인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케이스가 굉장히 커질 것 같고요. 와이프는 4월 달에 아이를 낳는데 내가 아이를 낳을 때는 내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남편이 체포될 때 내가 순진했던 것 같다. 뭐 합법적인 사람이고 그동안 시위할 때도 조심을 하면서 했으니까 별일 없을 줄 알았는데 뭐 어디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나중에 찾고 했었던 거잖아요. 지금 미국이 이런 일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핫한 이슈입니다. 이번 주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저는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겠고요.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